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기초와 이해라는 측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서 근골격계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안아픈 한의원 김건우 원장님이 제공해 주신 거고요. 지난 그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에서 있었던 워크숍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강의 자료입니다. 근골격계 초음파와 관련해서 보통 영어 약자로는 MSK라는 표현을 씁니다. Muscular Skeletal 이런 뜻의 약자로서 초음파 진단을 할 때 쓰는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드렸던 초음파 진단기기의 그 물리학적 속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 영역을 넘어서는 음파 영역을 초음파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삶에서 15MHz 영역으로 나온 주파수를 초음파 영상 진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투과력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미 설명드렸죠. 보통 임상에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시 2.5에서 5MHz의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고 있고요. 갑상선이나 유방암과 같은 질환 검사 시에는 7.5에서 13MHz 범위에 있는 초음파 주파수 영역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소개할 근골격계 초음파 경우에는 8에서 15MHz 영역의 초음파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에서 중요한 거는 트랜스듀서, 탐촉자라고 얘기 드렸죠. 결국 탐촉자의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얼마나 깊이 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직의 투과성. 두 번째는 얼마나 정밀하게 영상을 볼 건가, 이런 측면에서의 영상의 해상도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력은 높아지지만 조직에서의 흡수 반사가 높아져서 깊은 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탐촉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파수와 진단할 수 있는 깊이에 대한 값인데요. 결국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국은 초음파의 투과 속성은 점점점 지수의 지수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감소되는 특징은 특히 높은 주파수에서 더 심하고 낮은 주파수로 내려올수록 이 감소되는 특징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탐촉자 중에서도 3MHz 정도에 해당하는 저주파는 깊은 부위까지 관찰이 가능하지만 10MHz까지 얘기되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탐촉 관찰 거리가 짧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탐촉자의 라는 걸 우리가 보통은 프로브라고 하기도 하고 트랜스듀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종류가 이런 컨벡스 스타일, 리니어 스타일,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파악할 때 이해해야 되는 이제 몇 가지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지탈, 롱지튜디날, 롱 엑시스, 이런 표현으로 쓰는 장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엑시알, 트랜스퍼스, 숏 엑시스라고 하는 단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장축이라는 표현은 위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탐촉자를 정렬하는 모습인 거고요. 트랜스버스나 숏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좌우, 그러니까
위아래의 직각 방향으로 좌우로 탐촉자를 넣는 것을 숏 엑시스라고 보통 합니다. 보통 롱 엑시스는 해당 관찰의 길이를 정렬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관찰하는 방법인 거고, 숏 엑시스는 단면을 보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밑에서 둥그렇게 초음파를 보시면 근육의 결, 힘줄의 결에 따라서 탐촉자를 놓는 것을 롱 엑시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육의 단면, 힘줄의 단면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숏 엑시스라고 해서 단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결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결 방향대로 하면 장축, 그 결 방향을 직각으로 끊어서 보면 단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장축과 단축의 표현도 근육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초음파의 영상을 음영으로 놓고 볼 때 특히 이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과다반사라고 해서 하이포에코제닉, 에코익, 과소반사라고 해서 하이포에코제닉, 하이포에코익, 그 다음에 반사가 전혀 없이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안에코익, 안에코제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밝고 하얗게 나타나는 에코가 심하다 할 때는 에코제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 에코제닉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는 잘 안되고 반사가 많은 조직들 또는 산란 정도가 심한 조직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얗게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이포 에코제닉 하는 모습들의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이퍼 에코제닉과 같은 모습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하이퍼 에코익이라고 하는 것은 과소반사, 그러니까 투과가 심하고 반사가 덜 일어나는 조직에 있어서 어둡게 나타나거나 초음파의 산란 정도가 주변보다 적을 때, 그래서 하이퍼 에코제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어둡게 드러나는 공간. 그리고 이 하이퍼 에코제닉보다 더 어둡게, 그러니까 반사는 거의 없이 검은 블랙처럼 빈 공간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아네코익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런 공간, 주로 물이 차 있거나 이런 빈 공간을 표현할 때 많이 아네코익이라는 표현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밝고 하얗게 보이는 하나의 지점이나 부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제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부위들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직접 써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초음파 진단기기에는 굉장히 많은 조절하는 이제 그 선택 버튼이나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결국 초음파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좀 밝게 보이는 게 중요한지 어둡게 보이는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결국은 밝기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밝기 조정에서 특히 대비 효과라고 하는 컨트라스트 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브라이트니스라는 밝기 조정, 컨트라스트라는 대조, 그러니까 희고 어두운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게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화면을 밝게 볼 거냐, 어둡게 볼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값들을 말할 때 이제 밝게 보는 게인, 어둡게 보이는 게인. 그래서 혹시 게인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TGC, 뎁스, 포커스와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TGC라고 하는 것은 시간 게인 보정이라고 하니까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이라는 표현으로 깊이별로 서로 그 밝고 어둠이 다를 때 이것을 깊이별로 다 비슷한 명암, 밝기로 조정하고자 할 때 쓰는 하나의 모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결국은 거리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음파는 결국 거리에 따라서 돌아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요. 음파는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시간이니까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과정에서 깊은 부위에 명암이 좀 어둡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 깊은 부위만 조정을 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비슷한 균질의 화면을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은 좀 어둡고 위쪽은 밝다면 TGC라고 하는 조절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비슷한 음영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커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특정 조직 부위의 층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까, 초점을 맞출까에 대한 거죠. 그에 따라서 포커스, 그리고 뎁스라고 하는 깊이 조정이 또 가능해집니다. 스캔에 있어서 아티팩트라고 하는 허사, 그러니까 결국은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실질적인 것을 관찰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초음파의 물리학적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허상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허상이 특별히 보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전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어코스틱 쉐도잉, 그러니까 관찰 대상 뒤쪽으로 어두운 음영이 생겨나는 현상, 포스티리어 어코스틱 인핸스먼트, 관찰 대상 뒤쪽으로 하얗게 하이퍼 에코와 같은 밝은 현상이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해서 멀티플 에코라고 해서 바늘 모습처럼 생긴 여러 가지의 라인이 그려지는 이러한 그러니까 겹무늬가 생겨진다고 했죠. 겹선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멀티플 에코와 같은 게 있고요. 라테랄 섀도우. 라테랄 섀도우라고 하는 거는 굴절이나 반사에 의해서 생겨나는 낭 주변에 생겨나는 라테랄 섀도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아니소트로피라고 해서 결국 이거는 그 물리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맞아야 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틀려서 결국은 초음파 영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할 때 생겨나는 문제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 이미지, 거울 반사 효과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도플러라든지 플로우에 의해서 생겨나는 아티팩트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티팩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초음파 탐촉자를 항상 수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퍼펜디큘러 스캔 모드를 항상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아니소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비등방성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결국은 퍼펜디큘러하게 프로브를 갖다가 대면 사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될 음영인데 이것을 수직으로 갖다 대지 않으면 결국은 초음파를 쏜 각도대로 초음파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공간이 마치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 뭐냐? 초음파 프로브를 직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 부분을 초음파 프로브를 표면에 직각으로 댔을 때와 표면에 직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각각 음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무릎뼈 위쪽 넙다리 네갈래근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넙다리 뼈가 있고 그다음 무릎뼈가 있고 무릎뼈 위쪽으로 넙다리 네갈래근에 넙다리 고등근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공간이 위에서는 수직으로 됐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아래쪽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 안 보이는 게 영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겨났던 문제, 초음파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초음파의 또 기본 원리를 또 다른 방면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체 부위별 그 근골격계 초음파 영상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그 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황 또는 병리적 상황에서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어깨 부위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어깨 관절 부위에서의 초음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앞면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죠. 그러니까 초음파 어깨 앞면에서 볼 수 있는 초음파 영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러면 일단 위팔두 갈래근의 긴 갈래 텐던, 그러니까 long head of biceps brachi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깨 밑근이라고 해서 서브스카퓰라리스 근육의 힘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부리돌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돌기에 닿아 있는 힘줄들도 관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서브 코라코이드 벌사니까 결국은 코라코이드 안쪽에 어깨관절 안쪽에 윤활 역할을 하는 활액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어깨 질환을 관찰할 때 어깨 앞에서 주로 관찰해야 되는 해부학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팔 두갈래근, 한자로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바이셉스 텐던의 긴 갈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셉스 텐던의 긴 갈래는 이것을 말하죠. 위팔뼈의 큰 결절, 작은 결절 사이에 위팔뼈 고랑이 있습니다. 이 고랑을 통해서 어깨관절 안쪽으로 올라가는 힘줄이죠. 일단 이 부위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 팔을 옆에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굴곡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초음파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위팔뼈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랜드마크로서 위팔뼈의 큰 결절 위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관찰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트랜스버스 모드, 롱지튜디널 모드로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쇼축, 그러니까 단축, 장축으로 각각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이셉살 위팔 두갈래근이 통과하는 그루브를 관찰해서 위팔 두갈래근의 힘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에서 어깨 앞쪽 면에서 위팔뼈의 큰 결절면을 촉지했다면 그 큰 결절을 기준으로 해서 탐촉자를 트랜스버스 모드로 갖다 댑니다. 트랜스버스 모드로 갖다 대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바깥쪽이 큰 결절, 안쪽이 작은 결절이니까 바깥쪽의 큰 결절과 안쪽의 작은 결절이 초음파의 표면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결절 사이에 있는 고랑이 결국은 위팔 두 갈래근의 긴 갈래의 힘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영상에 비해서는 약간 하이퍼 아이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하얗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트랜스 튜머럴 리가먼트가 좀 더 하얗게 또 보여지고요. 또 그 위쪽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육층이 있는데 이거는 어깨 세모근, 델토이드 머슬의 근육층의 단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깨 세모근이 있을 거고 어깨 세모근 안쪽으로 위팔 두갈래근의 긴 갈래가 통과하는 힘줄이 보일 거고 그 힘줄 사이의 좌우로는 위팔뼈의 결절과 그 위팔뼈 결절 사이의 고랑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것이 표준 위치인 것입니다. 이걸 찾았다면 바로 그 위치, 고랑 위치에다가 초음파 프로브를 롱지튜디널하게, 그러니까 장축으로 놓은 상태에서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맨 위쪽에 있는 어깨 세모근의 근육의 결은 마치 기찻길처럼 나란하게, 그러니까 길처럼 나란하게 보이죠. 이건 결국은 근육의 결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보여드리는 아까 봤을 위치에 위팔 두갈래근의 긴 갈래의 힘줄이 이 고랑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랑 위에 있는 거는 리가먼트 형태죠. 그리고 고랑 밑에 위팔뼈가 있는데 보통 초음파는 뼈를 닿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에코제닉하게 하얗게 띠가 나타납니다. 예, 그건 뼈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팔뼈, 그러니까 어깨 관절면의 앞면에서 관찰하는 두 번째가 어깨 밑근. 한자로는 견갑 하극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깨뼈 밑면에서 위팔뼈의 작은 결절에 붙는 근육의 형태입니다. 지금 이 근육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팔을 옆구리에 붙인 자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팔 두갈래근 보도한 거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하나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외회전, 팔꿈치를 외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테럴 로테이션을 통해서
어깨 앞면을 벌려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가슴을 벌린다라는 느낌처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뼈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위팔뼈의 큰 결절을 찾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팔뼈의 큰 결절인 상완골두 지역을 먼저 찾습니다. 이걸 찾은 상태에서 프로브를 이제 트랜스버스, 단축, 롱지튜디널한 장축으로 각각 대보면서 결국 위팔 두갈래근의 탐촉 지역에서 2, 3cm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팔 두갈래근에 힘줄해서 2, 3cm 정도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깨를 바깥 돌림을 통해서 이렇게 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어깨 밑근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어깨 표면은 델토이드 머슬이 보입니다. 예, 어깨 세모근이 보이고 어깨 세모근을 벗겨내고 나면 그 밑으로 이런 근육이 보이는데 이 근육이 결국 어깨 밑근의 힘줄입니다. 이쪽은 지금 위팔뼈의 작은 결절 쪽인 거죠. 그래서 작은 결절 쪽에 어깨 밑근이 이제 통과하는 건 그러니까 가슴에서 어깨 밑근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초음파 탐촉자를 이렇게 됐을 때 요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요 부위가 지금 요 부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근육의 결이 어깨 밑근에서 위팔뼈의 작은 결절 쪽으로 어깨 근육의 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나란하게 탐촉자가 된 결과 근육의 결대로 지금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와 반면에 어깨 세모근은 근육의 결보다는 근육의 단면 형태로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위아래 롱지튜디널하게 장축으로 갖다 대면 결국은 어깨 밑근의 근육의 결에 직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어깨 밑근이 단면 형태로 보일 거고 오히려 어깨 세모근 그러니까 델토이드 머슬은 근육의 결대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깨 세모근은 근육의 결대로 보이고 어깨 밑근은 단면 형태로 보이는데 단면의 형태라고 느껴지지는 좀 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부위가 위팔뼈의 작은 결절이기 때문에 위팔뼈의 작은 결절 위에 위아래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입니다. 위팔뼈 작은 결절을 위아래로 됐을 때 어깨 밑근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위쪽에서 관찰하면 어떤 관찰이 가능할까? 먼저 어깨뼈의 가시 위쪽에 있는 근육, 대표적인 근육이 가시 윗근입니다. 스프라이투스 텐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아크로미알, 서브 델토이드 버사라고 해서 지금 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 세모근과 그러니까 델토이드 머슬과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 사이에 존재하는 이 활액량이 관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빗장뼈와 봉우리 관절에서 아크로미알 클라비클 조인트가 보입니다. AC 관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관절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은 여러분이 수양면 경맥이 통과하는 영역이었죠. 스프라스파인투스 텐던이라고 해서 가시윗근, 극상근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세가 어깨를 내회전, 그러니까 위팔뼈를 내회전한다는 것은 뭐죠? 어깨를 모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팔을 최대로 어깨를 모은 상태에서 이때 팔꿈치를 어깨 관절 팔꿈치를 열중셔 하듯이 몸 뒤로 팔꿈치를 이제 붙입니다.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위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신전시키는 듯한 모습으로 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찾아야 될 본인 랜드마크 해부학적 표지는 위팔뼈 큰 결절과 위팔뼈의 이 머리 쪽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찰은 단축과 장축을 통해서 어깨 관절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관찰 과정에서 로테이트 커프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어깨 관절면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어깨 관절 위에서 보는 과정에서 가시 윗근을 관찰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어깨를 모은 상태에, 그러니까 내외전한 상태에서 특히 팔꿈치를 열중시하듯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결국 이 위쪽, 어깨 위쪽 부위가 신전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관찰을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버스 스캔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몸의 가쪽과 안쪽 방향으로 탐촉자를 갖다 댔을 때 이런 방향으로 탐촉자를 댑니다. 일단 탐촉자를 댈 때 윗팔뼈의 큰 결절 위에 붙이고 그 바로 위쪽에는 여러분이 이제 봉우리 빗장 관절이 있는 이제 봉우리 어깨뼈 봉우리가 만져지겠죠. 그 아래쪽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프로브를 통해서 관찰된 영상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지금 윗팔뼈의 머리에 해당하는 헤드에 해당하는 쪽인 거고 헤드의 바로 위쪽은 이제 관절,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해당하는 관절 이제 공간입니다. 관절 공간 위쪽으로 보면 요 위로 윗팔 두 갈래근에 긴 갈래 힘줄이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하얀 이제 타원형 형태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있는 이 텐던 형태의 느낌의 음영이 영역이 극상근, 가시 윗근에 해당하는 근육층이 힘줄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어깨를 덮고 있는 어깨 세모근이 이제 분포하고 있겠죠. 이 관찰을 하고 났다면 이제 장축, 롱기튜디널 스캔으로 다시 동일한 부위에 수직 위아래로 올립니다. 이제 프로브를 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아래로 됐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이 보이겠죠? 아마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 될 겁니다.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어떤 이제 가시 윗근의 힘줄이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과하는 그 사이에 이제 볼사라고 해서 활액낭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활액낭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관찰해야 되고 특히나 이 부위의 해박적 구조를 명확히 알 때 이러한 구조물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어깨세모근의 델토이드 머슬이 결에 따라서 분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델토이드 머슬, 그다음에 가시 윗근 아래 관절, 관절의 어깨 관절에 해당하는 빈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윗팔뼈 이런 형태의 구성을 초음파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우리 빗장 관절에 해당하는 거죠. 봉우리뼈와 빗장뼈가 만나는 이 관절면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똑바로 앉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박적 구조로 살펴야 되는 것은 봉우리, 어깨뼈 봉우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빗장뼈의 말단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은 상태에서 좌우로 관찰하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뷰를 만들면 되고 이 상태에서 빗장뼈를 가쪽, 봉우리를 안쪽의 위치로 프로브 위치시켜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AC 조인트라고 하는 봉우리 빗장 관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모습인 거죠. 이거는 이제 봉우리 어깨뼈 봉우리에 해당하는 면이고 이거는 빗장뼈의 말단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공간이 사실 관절면이기 때문에 관절면 사이에는 이제 움직임을 원활하게 위한 연골 조직, 그래서 반월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반월판이 있는 공간이 지금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공간이 관절강, 조인트 캡슐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뼈를 어깨 관절을 뒤쪽에서 본다면 이제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림에서 보듯이 가시 윗근보다는 가시 아랫근, 인프라스파이너투스라고 하는 가시 아랫근을 볼 수가 있고요. 가시 아랫근에는 작은 원근, 트라스 마이너라고 하는 작은 원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면에서 어깨 관절면을 관찰할 수 있죠. 어깨 관절을 우리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와 그런 조인트 안쪽 공간에서 결국 포스테리어 레이브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근육의 힘줄이 관절에 붙었을 때 그 관절 안쪽에서 일종의 병리적 소견으로 보일 수 있는 레이브룸이라고 하는 것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리적 상태라면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연골 조직을 볼 수 있겠죠. 관절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극하근이라고 하는 가시 아랫근을 보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뇌회전, 그러니까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라는 거죠. 안쪽으로 돌리면 어깨가 신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쪽 팔로 반대쪽 어깨를 잡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많이 내회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으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관찰의 대상은 아크로미온,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 봉우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팔뼈의 위쪽 모서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쪽 모서리요. 그래서 이쪽 모서리를 찾아서 이 위치를 찾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에서 트랜스버스, 쇼축과 단축과 롱지튜디널, 장축으로 각각 관찰해서 찾는데 이때 기준은 어깨 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깨 봉우리 아래쪽으로 탐촉자를 대는 겁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에서 어깨 봉우리 어깨 뒤쪽에서 어깨 봉우리 찾은 뒤에 어깨 봉우리 아래쪽에서 위팔뼈의 그 머리에 해당하는 쪽에 가장자리를 찾아서 요 봉우리 아래와 위팔뼈의 안쪽 이 공간에다가 탐촉자를 단축을 갖다 대면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만 지금 보면 오른쪽 팔로 반대쪽 어깨에다 손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세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로 탐촉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때 보이는 이제 그 구조에서 뼈가 보이겠죠. 이 뼈는 결국은 위팔뼈, 특히 위팔뼈의 뒤쪽으로 보이는 게 큰결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팔뼈의 큰결절이 끝단에 와서 보이겠죠. 그러면 위팔뼈 큰결절과 큰결절에가 닿는 하나의 이런 위팔뼈 가까이에 있는 이 근육이 가시 아랫근의 힘줄이 됩니다. 가시 아랫근의 힘줄을 위쪽을 많이 덮고 있는 근육은 어깨 세모근의 뒤쪽 갈래에 해당하는 근육층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트레스 마이너라고 해서 작은 원근 힘줄인데요.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타준 뒤에 탐촉 프로브를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프로브를 밑으로 나란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 트레스 마이너 작은 원근의 힘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후방 관절 와순이라고 보통 한글로는 표현하는데 뒤쪽에서 관절강 안에 이 근육 힘줄이 이제 이 어깨 관절에 닿을 때 그 관절 닿은 지역 부위에서 관절강 안에서 이 연골 조직이나 연부 조직의 형태가 레이브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레이브롬의 형태를 통해서 관절 안에 있는 레이브롬이 깨끗이 보이나 아니면 약간 찢어진 듯 좀 불규칙하게 보이냐에 따라서 관절강 안에 있는 이 관절을 이루는 이 근육과 힘줄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파열된 상태인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위치는 지금 아까 처음에 보였던
가시 아랫근을 관찰하는 모습이고요. 가시 아랫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위팔뼈가 어깨관절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팔뼈와 가시 밑근 사이 공간에 빈 이러한 통로와 같은 데는 관절에 해당합니다. 이 관절의 내측면을 보면 이 가시 아랫근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 안쪽에 있어서의 레이브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입술 모양의 형태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관찰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보이는가, 부드럽지 않은가에 따라서 요 근육과 심줄의 특히 관절의 손상 여부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다이나믹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정한 상태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근육과 힘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무엇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가시 윗근의 충돌 증후군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를 벌림, 특히 어깨를 든다고 할 때 어깨 벌림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자세를 취할 때 가시 윗근이 수축을 통해서 어깨관절 위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이 공간, 그러니까 봉우리 밑에 있는 이 공간에 관절 공간이 좁아지면 이 근육이 힘줄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충돌 현상과 같은 뚝뚝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로 인한 급격한 통증이 결국 어깨관절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초음파상에서 관찰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이나믹 스터디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관찰에서 보면 지금 위팔뼈고요. 위팔뼈를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위팔뼈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죠. 이 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봉우리와 위팔뼈 사이로 통과하는 이 근육이 힘줄이 지금 극상근, 가시 윗근인데 이 가시 윗근이 부드럽게 변하는가 아니면 갑자기 급변하는가에 따라서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앞쪽, 위쪽, 뒤쪽의 어깨 초음파 관절 영상을 통해서 결국은 초음파로 어떠한 병리적인 상태를 어깨관절에서 볼 수 있냐 그러면 로테이트 커프 인저리, 그러니까 어깨관절 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힘줄의 파열, 관절 안에 있는 연부 조직의 손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줄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줄의 석회화 상태, 특히 힘줄이 석회화가 됐다면 특히 석회는 초음파에서 에코제닉하게, 그러니까 하이퍼 에코 형태 에코제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레이브랄 티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절강 안에 존재하는 레이브럼의 손상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근육 사이를 만들고 있는 활액낭의 손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초염 같은 것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 봉우리 밑에 있는 어깨 봉우리 밑을 통과해서 위팔뼈로 연결되는 가시 윗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충돌 증후군 같은 것도 숄더 임핑거먼트 신드롬 같은 것도 다이나믹 스터디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또는 이제 건초염의 일종으로서 힘줄이 일종의 그 결찰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결건,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50견이라고 많이 말하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와 같은 이러한 증상도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어깨 질환을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할 때 몇 가지 소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깨 관절의 활액낭염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활액낭염이면 활액이 부어오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활액낭이 이렇게 부어올라 있는 비정상적인 아나에코아 같은 형상, 아네코아 같은 형상, 그러니까
음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어두운 공간에 활액량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잘 보면 큰 결절, 작은 결절, 그 다음에 위팔 두갈래근의 긴 갈래 힘줄의 텐던이 지금 보이는 걸 볼 때 위팔뼈의 큰 결절 위쪽에서 지금 트랜스버스 모드로 지금 관찰한 거죠. 그래서 어깨 세모근도 보이고 그 밑에 아래에 있는 활액낭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노비오티스트라고 해서 그 텐던이 통과하는 시노비알 공간 안이 이제 부어 올라서 생겨나는 질환이죠. 그래서 지금 위팔 두갈래근의 힘줄을 덮고 있는 시노비알 캐비티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채워져 있다는 것은 결국 위팔 두갈래근의 힘줄을 지금 위팔 두갈래 힘줄 안에 시노비알 캐비티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한쪽이 지금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힘줄의 손상, 힘줄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 텐던에 있어서의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지금 요거는 가시 윗근, 어깨 밑근 주변에서의 각각의 그 힘줄 주변을 관찰할 때 힘줄 주변에 흰 음영이 생겨나면 그것이 뼈의 음영인지 아니면 뼈 이외에 다른 유사한 음영인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거의 뼈에 맞은 것 같은 음영이 비슷한 음영이 근육의 힘줄 라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육의 힘줄에 칼시피케이션이 좀 있겠구나라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애매하다고 할 때는 아래와 같이 도플러를 이용해서 혹시나 도플러 영상에 있어서 염증이 있다 보면 염증 주변은 혈류의 흐름이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종의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혈과 이 조직의 형태들을 부종이나 염증의 형태들을 추가적으로 관찰해 볼 수도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특징으로 관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테이트 커프 인저리라고 할 때 결국은 관절 안에서 관절염이 왔거나 아니면 관절 안에 있는 힘줄들이 파열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정상적인 어깨 관절면입니다. 정상적인 어깨 관절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어깨 관절면과 똑같은 부위를 관찰했을 때 이게 부드럽게 변화된 이 공간 다르니 뭔가 이 부위에서 끊어진 듯한 이미지 또는 파티클과 같은 뭔가 이런 이물질과 같은 이미지가 이런 부드럽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근육 힘줄이 뼈와 닿은 부분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근육 힘줄이 또 파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근육이 파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근육 손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힘줄 손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에 있어서 어깨 관절이 정상일 때와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공간 안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가 존재할 때 이런 형태들을 관찰함으로써 힘줄의 파열, 어깨 관절의 손상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